한국도시정책연구소 장재민 소장님으로부터 도시 패러다임 변화를 대비한 합리적 고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장재민 소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고도지구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발제할 주제는 도시 패러다임 변화를 대비한 합리적 고도 제한 개선 방안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목 안에 오늘의 주제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도시 패러다임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저 고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만들었던 용도 지역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도 합리적으로 도시 패러다임에 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고도 제한뿐만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이 고도 제한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철도, 교통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고도 제한 관리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겠죠. 저 보시면은 현재 도시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떠한 양쪽으로 갔다면 지금은 삶의 질, 어떠한 행복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한 요즘엔 흔히 말하는 컴팩트 시티가 가장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초고층 빌딩이나 어떠한 복합 토지 같은 것이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고도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 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고도관리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악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순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이나 각종 문화재가 보존이 되고 있죠. 서울을 가시면은 요 남대문, 이 남대문 주변을 보시면은 횡하니 남대문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할 수가 없겠죠. 좋은 거 있고요. 또 여기 역시 서울 가면은 어딜 가든지 간에 남산이 잘 보입니다. 역시 남산 주변에는 이런 용산구 해방촌이라고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역시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고요. 요 강북구 마찬가지로 북한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산 주변은 역시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경관이나 어떠한 유지 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 패러다임도 변하다 하니 보니 이제는 부영향이 사실은 더 많겠죠. 어떠한 가장 큰 거는 형평성과 어떠한 재산권 침해가 많이 있겠죠.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산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강북구고 왼쪽이 은평구인데 이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 계획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파트가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노후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 하나를 두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가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산의 오른쪽이 전체적으로 다 고도 제한이 묶인 게 아니라 여기만큼만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은 다 개발이 되어 있지만 요 지역 사람들만 좀 박탈감이 있겠죠. 마찬가지 가보시면은 이 도로 하나를 두고 이쪽은 20층, 이쪽은 5층 이러한 어떠한 개발 격차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합리적인 고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이제 제주도 지역 특성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은 이제 전국 인구 중에 한 1.3%가 이제 제주도 인구가 비중이 있고요. 성별은 한 남성이 살짝 50대 49로 살짝 많은 걸로 같고요. 가구원 수는 전국 2.1명 대비 유사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한 3.1%로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 연령대별 인구 비중 요것도 좀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는데 우선 연령대별로 비중을 나눠 보면은 이 17개 시도 중에서 이 10대가 발생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은 20대 이하까지는 상당한 비중이 있습니다. 근데 20대 30대는 비중이 싹 떨어지고 있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식의 지금 제주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많이들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층을 바탕으로 해서 요 층의 연령대를 좀 이제 붙잡을 수 있는 어떠한 환경 개선, 사실 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거주지 확보도 중요하고 중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연령대를 붙잡을 수 있는 이제 개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요 전입 전출 인구를 한번 살펴보면은 요것이 파란색이 전입이고 빨간색이 전출인데 역시 전출은 20, 30대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은 2012년 파란색이 2012년 전출입니다.
2022년은 빨간색이고 역시 20, 30대에서 전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간 전출의 어떠한 사유를 한번 보면은 그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주거 환경이 나빠서 전출한다. 그리고 이 교육 환경하고 주거 환경이 가장 높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시도 간 이제 전입은 당연히 이제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제주도로 들어오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거 환경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뭐 주거 환경 중에서도 이제 주택 관련된 거 한번 그 표를 보시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천인당 주택 수가 뭐 좀 상대적으로 낮고요. 주택 보급률은 중간, 아파트 비중은 역시 고도 제한에 묶여 있고 옛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가장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부부 기준 주택 소유율은 어느 정도 뭐 중간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 목적에 그게 발생될 수 있겠지만은 소유 부부 한 쌍당 평균 주택 수가 시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투기가 발생될 수 있겠다. 이게 젊은 신혼 부부들은 그 집을 얻을 갈수록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하나 지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쨌든 그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문제가 요즘 노후주택 30년 이상이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할 텐데 이제 노후주택을 보시면은 역시 그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게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것을 위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곧 필요할 것 같고요. 요 빈집 비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그 전국이 한 34%를 보이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한 63.5%로서 전국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빈집이 많다는 건 그만큼 뭐 이제 좀 도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는 이런 것도 좀 활성화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역시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한라산으로 인해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특성들이 이제 그 제주도의 어떠한 현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도 제한의 어떠한 개선 방안을 보시면은 뭐 여기 계신 분도 알겠지만은 사실은 이 잘 만든 랜드마크 하나가 이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그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떠한 그 지역을 간다기보다는 뭐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마리나베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저는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저희가 가장 가고 싶은 게 요거 아닌가 싶어요. 63 빌딩이라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요즘에 이제 요거에 대한 경쟁이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롯데타워 여기를 지금 가보려고 한번 다들 그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그만큼 그 잘 만든 랜드마크 하나가 도시를 키우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라는 곳은 랜드마크가 예전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갖고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자연 경관으로서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확실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관광객의 니즈에 맞는 그런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 뭐 랜드마크로는 여전히 이제 초고층 빌딩 인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초고층 빌딩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그런 그 집약 시설, 그 컴팩트 시티가 인기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초고층 빌딩이 인기라기보다는 그 도시의 어떠한 그 상징 아니면 그 분양가를 좌우하든지 그리고 요런 큰 빌딩이 건설되기부터 완공될 때까지 어떠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 송도 중 하나인데 송도도 역시 녹지 면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 집약 시설 하나로 인해서 녹지 면적도 확보할 수 있고 어떠한 요런 형태의 지금 그 도시 계획이 지금 인기가 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지금 저도 그 제주도에 대한 이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시민들은 이제는 뭐 어디 뭐 경쟁 도시도 많고 관광 도시도 많다 보니까는 뭐 이미 그 인터넷이나 찾아보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관광객에 대한 그 경쟁력을 확보해서 도시 이미지를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역시 같은 기간 대비 한 지금 10% 떨어져 있고요. 역시 관광객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뭐 고용이 악화되고 여전히 힘드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찾아오게끔 만드는 어떠한 그런 관광 도시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관광객의 니즈는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관광객에 대한 니즈도 좀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 보아서 이거에 대한 그 맞춤형 어떠한 관광 시설물 같은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각 도시를 가다 보면은 사실은 이 도시철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미운행된 지역과 그 운행이 되는 곳의 그 도시의 특성은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도시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동수단만이 아니라 도시철도를 따라서
그 도시가 형성되고 아파트가 건설되고 합니다. 그게 그만큼 그 도시의 어떠한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도시 철도가 없다면 사실은 약간 좀 그 끌어들일 수 있는 그 파생력 이런 것이 사실은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주도도 그 철도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지금 버스만 지금 운행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철도의 어떠한 기능이라든지 어떠한 인구 이동이 몰리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분산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주도에도 지금 제가 기사를 항상 보면은 이 수소 트램을 건설해야겠다 이게 말이 많습니다. 근데 역시 보면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오고 건설비 대비 편익이 낮고 지금 어떤 지역이든 비용 편익이 1.1 이상 나오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쨌든 고도 제한하고 뭐 연관이 뭐 직접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번 요런 예를 들어서 이게 버스고 이게 그 트램입니다. 보시면 이게 도시의 어떠한 구조고요. 이게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사는 예를 들어서 인구수라고 보면은 여기는 각각 고도 제한이 예를 들어서 10층으로 묶여 있으면 다 유사한 인구로 살고 있겠죠. 30, 30, 30.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고도 제한이 어디는 풀리고 하면은 다 30이 아니라 여기는 70, 뭐 60, 70 이렇게 살고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역세권을 바라볼 때 원을 그어서 이렇게 동글뱅이를 칩니다. 근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 여기에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럼 여기 점 또 보고 여기에 사람이 많겠구나. 그러면은 아 여기 지점은 버스로는 이 운행이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는 뭔가 그 대형 교통수단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트램이 들어서고 하는데 사실 이런 지역이 지금 이런 지역은 그 트램이나 어떤 철도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은 왜냐하면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버스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그 개발이 필요해야 나중에 그 트램이라든지 철도도 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 과거에는 1시간 권역이 한 요만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시간 권역이 많이 늘어났죠. 그게 이제 철도 급행화라든지 뭐 다양한 교통수단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재미난 게 그 원형으로 이렇게 균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철도에 대한 영향인데 철도가 있음으로써 계속 그 도시는 확대되고 그 어떠한 이제 예전에는 그 이동 시간이 개선이 됐는데 이제 통근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서울을 가보면 그래서 이런 특성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철도가 형성된다면 철도를 따라서 선형으로 계속 확장을 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아마 도시는 그 활성화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대중교통, 그 특히 버스의 그 1년 그 예산이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중봉 노선 많고 뭐 굴곡도도 높고 가지 노선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것도 한편으로 예인데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건물 5개와 30층짜리 건물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노선 같은 경우는 이 2개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5개가 있다면 노선이 어디로 갈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버스 노선이라든지 개편도 그렇고 그 수익도 많이 안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환승 비중. 이 전국이 지금 24%고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이제 좀 그 찾아봤는데 환승센터 계획이 몇 군데 있었는데 다 무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차장 어떠한 그 승용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에 대한 환승보다는 승용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들 환승 주차장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점점 계속 이러다 보면은 도로만 확장되고 주차장만 늘어나고 이게 과연 그 이제 친환경 도시로서의 제주도가 아니라 너무 승용차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용차 통행량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는 한 17% 이제 늘어났는데 승용차 통행량은 한 60% 가까이 늘어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지만은 렌터카 비중이 한 86%입니다. 그만큼 아마 승용차가 너무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대중교통은 점점 소외되고 이 대중교통에 대한 어떠한 전환 수요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 하나에 제가 이제 그렇다면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는 전기차를 많이 운행하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그 비연소성 미세먼지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소성 미세먼지는 자동차 그 엔진에서 나오는 거고 비연소성 미세먼지는
이 타이어 노면하고 마찰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프를 보시면 연소성 미세먼지는 내려가고 있는데 비연소성 미세먼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연소성 미세먼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큰 자동차, 큰 대형 SUV라든지 그 요즘 그 흔히 말하는 전기차가 일반 가솔린차 대비 한 1.2배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타이어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납니다. 그럼 이게 다 노면에서 이렇게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 이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한번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형 SOC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대비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공공체육시설 역시 그 제주시랑 서귀포와 어떠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다. 이것도 사실은 도시화율이 진행될수록 범죄율은 떨어지는데 하나의 그 지표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국 평균 대비 주택 수가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 사유로 시도 간 전출 비중이 높다. 그만큼 그 생활형 SOC 공간도 많이 확보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많이 마련해야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하나의 예인데 그 역세권, 이 역세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세권에 대해서 이 활성화를 하려고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역세권 주변에는 다들 원래 상가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 주변에 상가가 가장 임대료가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SOC 시설물이라든지 그 주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그 용적률에서 추가적으로 일부 증축시켜서 50%는 갖고 50%는 공공 기여에다가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 주변에 이 청년 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주차장 등의 많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혁신 성장 구역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다 이런 그 용적률이 200% 이하 그런 용도 지역에 다 있습니다. 또한 거기 보면 다 자연 경관 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갖고 높게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혁신 성장 지구로 지정을 해서 여기는 기존 용적률 대비 1.2배 최고 1000% 이상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친환경 건축물 역시 그 친환경으로 짓는 비용, 그러니까 뭐냐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든지 녹색 건축물 등등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짓는다고 하면은 또한 뭐 1.2배 정도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이러한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국토부에서도 2021년에 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공동주택을 짓거나 그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문화자산에 있을 때 그만큼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한참 올랐을 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재건축 사업단지에 특별건축구역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간 측에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서울시는 이제는 공공성,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도시건축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성냥갑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디자인을 이쁘게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용적률을 높여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자유구역도 그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그 공간혁신 3종 구역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죠. 이것도 역시 그 기존의 용도지역제는 이게 50년 전에 그 신설된다 보다니까 이것이 도시의 어떠한 그 변화율을 반영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런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그 개발의 억제보다는 고밀도 압축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 3종 세트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 이 도시혁신 구역이라고 해서 고밀도, 그러니까 그만큼 용적률을 완화시켜 줄 테니까는 고밀도 융복합 개발을 하라 이런 것이고요. 복합 용도는 이제 단일 용도가 아니라 이 복합 용도를 허용해 주겠다. 그리고 이거는 시설물 자체도 입체 복합 구역을 해서 시설물에도 높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국토부 그 3종 세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금 비욘드 조닝이라는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조닝 역시 기존의 그 용도 지역을 그 완화시키고 그 복합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해서 지금 연내 공간혁신구역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 사업 대상지 선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도시의 규모가 좀 다르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시민들의 어떠한 그
발맞춤이라든지 시대적 환경 변화에 잘 따라가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도 제한에 대한 이제 뭐 사실 완화, 뭐 어떠한 두려움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 조망권, 뭐 난개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 뭐 주차난 사실은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는 저도 이 제주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 어떠한 관광지구로서 이제 나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됐다 이제 싶은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국제 그 관광 그 도시라고 해서 기존의 것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느 특정한 지역들은 좀 그 개발을 좀 더 확실히 해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그 일률적 규제인데 어떠한 그 도시 패러다임 등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는 어떠한 그 경관, 지구 경관을 고려해서 어떠한 그 차등 적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차등 적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공간 혁신 지구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그 지금 진짜 그 시민들이 필요한 어떠한 시설을 통해서 그 삶의 질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근 기사인데요. 저도 이것을 보고 아 서울시는 정말 그 시민들과 뭐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열정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서울시 고도 제한 완화 신고도지구 구상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서울시 여의도 같은 경우 여의도를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쪽이 동여의도고 이쪽이 서여의도입니다. 국회의사당 근처에는 원래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었는데 지금 43층까지 허용을 해줬습니다. 역시 또 여기 북한산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규제가 단단했었는데 원래는 7층 정도밖에 못 지었었는데 15층까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는 저희가 그 도시 이제 패러다임이라든지 어떠한 그 도시의 경쟁력이라든지 이제 사실 이런 쪽으로 이제 도시 흐름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제주도도 국제 관광 도시로서의 좀 경쟁력을 키우려면은 이런 고도 제약뿐만 아니라 좀 더 사람들을 확실히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그 도시로서 성장이 돼야 좀 더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